전에는 이제 여기서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각종 모임도 많이 하고 설치작가전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이제 3년 넘었죠. 제가 내려놓은 게. 제조업이 그런 거 많이 하면 돈이 안 벌려. 쩐이 없으면 기름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 조직이. 게다가 경기가 떨어지고 국내 경기가 다운되니까 점점 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조가 경쟁력이 없어졌어요. 그건 우리만이 아니에요. 각종 분야가 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기술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멎었어요. 나부터도 최신 첨단 기기를 안 들여왔어요. 왜? 들여봐야 이윤 창출이 전혀 안 돼요. 자, 크게 놓으면 우리 때는 일본 책을 가지고 배웠어요. 나무에 대해서. 또 모든 기계는, 목공 기계는 일본 기계를 응용했어요. 근데 지금 세대 보통 이제 80년대, 90년대는 독일 기기를 씁니다. 왜냐면 인도네시아, 동남아 이쪽은 전부 독일 기기를 씁니다. 근데 독일은 에이스까지 확실해요. 날 하나까지 밀링하는데도 본사에서 즉각 와서 교체를 해줘요. 서비스가. 일본 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일본 건 마모율이 독일 거보다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럼 날이 마모가 되면 사이즈가 다 틀리겠죠. 그럼 몰딩 같은 걸 이을 때 다 척이 나겠죠. 층이. 그래서 독일 기계 우세합니다. 근데 왜 독일 기계로 못 들여오냐면 경쟁력이 없어요. 동남아 쪽은 독일 거 들이다 원자재 다 있죠. 기술만 약간 모자라요. 그럼 기술자 우리 한국에 한 사람 데려가고 자기 인부들 20명 쓰면요. 아주 최고의 물건이 나와요. 왜냐? 빠지는 건 뭐냐? 유럽 문화를 받아서 걔들이 숙성이라는 걸 알아요. 유럽은 우리보다 숙성이 더 오래됐어요. 15세기 때부터. 우리 선조들도 물론 했죠. 근데 숙성이라는 건 너무 잘 아시는데 숙성의 그 메커니즘을 몰라. 또 숙성시키는 프로세스를 잘 몰라요. 그걸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전에는 이제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셨댔어요. 이제 목지 계통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신의 선물이라고 해서 이 노트를 숙성 노트로서 나무가 숙성되는데 아주 최적지라고 해서 얘기해요. 숙성의 조건이 뭐냐면 열, 통풍, 습도, 분모가 나와야 돼요. 그런 자리가 드물어요. 이 자리가 노트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나무를 숙성하는 데는 굉장히 숙성이 잘 되죠, 나무가. 그런 과정에서 원자재가 이제 퀄리티라는 내용으로 올라가죠. 등급이. 그렇지. 이런 장소가 없이 아무 데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인천에서 숙성한다 그래요. 민물에나 되지 짠물에는 절대 안 됩니다, 숙성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바다에 뻘크로 들이다가 막 풀어놓으니까 마치 바닷물에서 진이 빠진다. 짠물에는 절대 안 빠집니다. 단, 균 같은 게 살균은 되죠. 나무가 크랙 가면은 손실이 오잖아요. 그런 거 그냥 보완은 돼요. 하지만 나무 속에 있는 레진이 분해해서 다시 섬유질로 흡입되는 어떤 콜로이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민물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시냇물, 저수지, 두엄. 이제 바닥반지 두꺼운 거는 두엄에 묻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썼어요. 근데 유럽은 기후가 우리하고 달라요. 그냥 숙성이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15세기 때부터 대단한 그 숙성, 성공에 목조가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문화재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 유림이 없어진다니까 유림을 근대 문화재로 선정을 거의 됐어요. 대한건축사협회, 장감사, 각 이제 또 지역별로 회장들 계시죠. 이제 많이 아니까 그분들이 여기를 아껴요. 우리가 사실은 80년, 90년 이전에는 건축사님들이 솔리드 나무를 쓴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틀어지니까. 무늬목이 아주 익숙해요, 건축사는. 그렇죠? 왜? 변동이 없고 깔끔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GMP가 올라가니까 의식이 높아지니까, 그건 별게 아니다. 솔리드 우드로 하자. 이런 이제 문화가 팽창하니까 갑자기 이제 솔리드 쓰는데 썼다 하면 부작용이 생겨.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야. 그렇죠? 건축사는 자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럼 시공사는 뭐냐면 거의 우리 때는 나 외정 때부터 배워서 나는 장인 이거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안 돌아가면 내가 장을 지진다 할 정도로 막 권위적이었어요. 장인들이. 그죠? 그때는 건설회사의 소장들이 장인한테 꼼짝을 못했어요. 빌라는. 세멘트 문화는 몰라도
이 나무가 드는 빌라 쪽 있죠? 주택이라는 건 말을 못했어요. 그만큼 장인들이 권위적이었어. 근데 장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일본 사람이 가리키는 것은 소프트에는 강해요. 침엽수에는 강한데 하드도 활엽수에는 아주 약합니다. 일본은. 지진의 나라라. 그러니까 침엽수에는 대단히 정교하고 정밀해요. 근데 하드에 대해서는 걔들도 불안해요. 아열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장인들이 우리만큼 그렇게 뭐 잘한 건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만큼은. 그런데 우리는 유럽을 버금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있는데 종살이를 한 6, 70년 하고 나니까 바보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되레 우리 부모가 가르쳐 준 걸 일본 사람이 가르쳐서 아주 뭐 좀 이렇게 그려서 뭐 그래서 해주니까 일본 사람 거다 하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해진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전통 기술이 전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21세기에도 신흥수나 최기영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다 70대 넘었죠. 그분들이 문화재 위원들을 전부 장악을 했는 거예요. 장악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냐? 남대문이 문제가 됐는데 왜 신흥수가 책임을 져요? 목공장이. 도편서가 왜 책임이 있어요? 문화재 위원들 그 기라성 같은 박사들도 많은데. 그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 그 사람의 지시대로 거의 다 선을 긋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흥수 같은 사람이 물먹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 그 사람은 건재합니다, 그래도. 왜? 자기 몸속에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죠? 드로잉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해서 자기가 들어가 살 수 있는 3D가 다 있어요, 몸 안에. 근데 우리 건축사님들은 솔직히 해서 내가 가서 이거 지나면 못 치잖아요. 신흥수는 자기가 해요, 다. 갖고. 이제 그런 면은 우리가 어떤 게 우위다 아니다가 아니라 입체감이 안 되죠. 모든 업무가. 그래서 요즘 3D는 많이 얘기하시는데 우리 젊은 지식인들이 3D가 뭔지를 이론은 아는데 실기에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유림목재 나 같은 나무 장사가 많이 다녔어요. 이제 산림공학원도 다니고 많이 전문기관에 다니면서 목재에 대한 이제 품평한 것은 실생활에 필요한 나무를 얘기해야지. 필요 없는 나무 이론적으로 백날 얘기하면 뭐냐고. 소비자가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 잡지나 외국 기술진이 오면 우대하는 것은 뭐 잘하세요, 건축사님들. 선배들, 오래된 분들, 외국 건축사 유명한 데는 오시면 나무를 거의 다 알아요. 그리고 엄마는 건축을 해주면 디스플레이까지 자기가 다 해요. 가구까지 자기가 다 봐줘요. 우리나라 건축사는 그거 없습니다. 아마 그거 해달라고 그러면 아우 저 회장님 사모님 질려 떠날 거예요. 몰라, 요즘은 모르겠어요. 한참 2000년대 이전엔 그랬어요. 질리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데 자꾸 사모님이 막 클라이언트를 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가구는 뭘 사느냐,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하느냐 하니까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내가 또 현장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이름 있는 데는 거의 제가 뭐라 그럴까, 전문성이라 그럴까, 현실성이라 그럴까, 그런 면에서는 많이 좀 협조를 했고, 이제 솔리드 가구라는 것도 그래요. 무늬목 가구지, 이 솔리드 통나무의 가구에 대해서는 인지가 안 돼 있었어요. 지금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요즘 이제 뭐 DIY에서 목공소가 없어지니까 이제 좀 지식인들이 이렇게 배워서 하시는데, 그건 자기 쓰는 소품을 이제 체험하시지 상업용은 참 어려워요, 사실은. 어떤 제조 공장이 형성 안 되고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GMP가 난 3만 불이 넘어서서 3만 5천 불이 가면 유림은 지사가 하나씩 생길 것이라고 굉장히 기대를 걸었어요. 그때는 젊었죠. 그런데 3만 불, 2만 5천 불에서 멎었어요. 그러면 우리 전반적인 의식 수준이 3만 5천 불 되는 국민들하고 달라요. 만드는 사람이 잘 만들면 뭐예요? 받는 사람이 인정해 줘야지.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비싸. 안목이 없는 거예요. 무늬 뭐 깔끔한 안목이 있는데 솔리드에 무늬 무늬 틀리고 뭐 결 틀린 거에 대해서 저거 왜 저래?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게 맞는 줄 알아. 무늬목이 익숙해요. 결 맞히고 뭐 이런. 근데 우리 집 와보면 전부 맞는 게 없어, 무늬가. 다 짝꿍이야. 그런데 괜찮다고 그래요. 누가? 그 지적했던 의뢰인 자체가 오시면 여기대로 해주세요 그런다고. 그럼 다 그냥 평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10년, 20년 전에는 아예 제가 마치 뭐 해결사였어요. 이제 뭐 과거지만 LG가 그 한참 잘 나가실 때 2000년 이전이죠.
유엔빌리지에 4층 그 본가를 줬어요. 장인, 뭐 큰사이, 딸들 이렇게. 짓다가 크림이 걸렸어. 왜? 의뢰인은 격이 높은데 만드는 디자이너 전문가들이 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컨셉만 자국에다 집어넣으니까 싸움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그걸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집이. 특히 좀 돈 좀 있고 돈이 있어야 쓰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회장 얘기하고 싶지 않다 해야 돼요. 그분들은 안목은 많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야. 각 전문 기술이 모여서 떠드는데 자기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다 이거지 이건. 그래서 해결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유림목재가 계약 아닌 수의 계약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이 시골에다가 왜 이걸 했겠어요? 저는 농가주택에다가 한 이유는 나무를 접목해 놓으면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집같이 이렇게 외부, 내부 습이 많은데 습이 적은 데를 다 공유해서 해줄 데가 없더라고. 근데 여기는 돼요. 반 지하도 있고 1층도 있고 옥상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25년 전에 했던 게 그대로 있어요, 지금. 외부 거도. 이제 무주 리조트에 가시면 제가 이제 옛날 유종문 씨가 그래도 배운 사람부터 도지사 했죠, 전북. 리조트 할 때 문제가 생긴 일이 있어. 우리가 이제 내용증명이 날라왔어. 그래서 사진을 보내라 했어. 뭐 업자가 건방지게 내려오지 무슨 사진을 보냈냐. 보내봐라. 보내니까 우리 게 아니야. 그래서 사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전화로. 다 안다. 내가 책임져 주면 될 거 아니냐. 본 건물은 좋은 나무를 썼어요, 너화를. 거기 가면 너화가 전체를 다 있죠. 부속 건물은 그 관리소장들이 그냥 국내에서 구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한 100mm 이상만 오잖아요. 그 무게에 의해서, 압에 의해서 눌렸다가 녹으면 일어나요. 그죠? 물이 스며가면서 일어나면 피스 타카 속에 다 빠져요. 솟아있어요. 사진에 이게 나왔더라고. 근데 오크로 되면 절대 그게 없어요. 밀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철분이 많아서 녹이 슬면 더 경화가 돼버리지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런 내용을 확실히 아니까 사진 보고 이건 아니다, 본공사가. 그래서 나중에 해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소장 뭐 다 징계받고 그랬는데 나 현장 가보지도 않았어요. 왜? 아니까. 우리 나무는 딱 보면 알아요. 부작용 날 걸 거기 썼으면 큰일 나지. 내가 망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모르고 썼을 때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생기더라 하는 걸 제가 이제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제주도 포도 호텔을 지실 때가 지금 건축사님들 보통 70대 이쪽 저쪽 분들이 나무를 안 쓰다가 이따비준 선생님이 들어와서 나무를 막 쓰니까 거기 많이 갔습니다. 뭐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 큰 호텔 같은 데 나무를 솔리드를 안 샀어요. 근데 이따비준 선생님이 들어와서 전체 이제 솔리드를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통나무로.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이제 많이들 가셨어요. 근데 그 이따비준 선생님이 여기를 많이 왔었어요. 스태프들하고. 왜냐? 일본에서 들여오려다가 우리나라에 썼어요. 우리 집 와서 보시고. 그 사람은 그 프로세스를 아는 거야. 이 집은 틀림없다. 근데 제가 납품해서 화자 났으면 나 부도나게? 화자난 거 없어요. 그래서 유림이 또 유명해졌어요. 그 이따비준 선생 때문에. 그분이 이제 많이 했죠, 한국에. 여기저기 뭐 설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유명 인사들을 보시면 겸손하시고요.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날 일이 없어요. 사전에 그분 얘기를 다 아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해드리면 되고. 딸리면 그건 못하겠습니다. 부정하면 되니까. 해서 유림은 뭐 크레임 당한 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영업을 했어요. 나는 생산보다 비즈니스에 좀 능해요. 근데 저는 술, 담배를 못 먹어요. 우리 때는 술, 담배를 못 먹으면 나무 장사는 비즈니스 전혀 안 돼요. 근데 왜 했겠어요? 아까 나무에 대한 전문성. 현장 가서 딱 목격하고 사진만 봐도 아니까. 근데 이제 대개 옛날에는 2000년 이전에 80년대 이때는요. 되게 책을 많이 가졌어요. 유럽에서 가져온 책을. 근데 책을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나요? 사진 가지고 나무 이름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많이 아는 것은 현지 인스펙션을 나가면 난 산지를 많이 갔어요. 다운타운에서 뭐 적당히 이제 다 결제해놓고 뭐 우리 남자끼리 속된 말로 옛날에 눈사람도 가고 뭐 그 나라에 좋은 데도 가고 그랬는데 그런 데 가볼 겨를이 없어요. 현지로 올라가면 2-3시간 가야 돼요. 그럼 호텔에서 2-3시간 갔다 오면 하루 넘어가 해가. 그런 데 갔다 오면 뭐가 통하냐면 언어가 통하는 게 아니라 감각이 통해요. 야, 묘하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뭐 토론토나 뭐 하여튼 유럽도 가면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가서 그분들이 쓰는 도구를 보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기 선조 때부터 설명을 해줘. 너무 맞는 거야, 우리나라 설명. 그래서 제가 그런 데서 습득한 나무 원자재가 참 많았어요. 많았고 또 수종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다수종을 제일 많이 취급해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이제 그 체험을 좋아하니까. 근데 옛날엔 벌크로 들이니까 각종 나무를 많이 좀 이렇게 뭐랄까 운반비를 좀 편성할 수 있었어. 대기업에. 그때는 10대 재벌이 목대 사업을 다 했어요. 수입상사를. 근데 IMF 터지고 3년 만에 10대 재벌이 목재에서 다 떠났습니다. 왜? 안 되니까. 그건 뭐냐면 서류랑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때 다 정리가 됐죠. 회사들이, 대기업이.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들이 올라왔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모든 의식이란 게 돈이 없으면 뭐 다 빈곤하니까 미적이고 뭐 찾잖아요. 그런데 2만 불 넘어서서부터 우리가 갑자기 좀 활력을 받아서 그때 많이들 했습니다. 한국에. 모든 시설을 나무로. 여기 한강에 토끼굴 같은 거. 옛날에는 그냥 막 했잖아요. 그래도 망원동 부지만 해도 2배, 초창기 들어왔을 때. 그건 서울시 발주니까. 그것도 이제 젊은 건축사가 설계해서. 그런 걸 보면 지식인도 굉장히 필요해요.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자기 뚜렷한 나무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토끼굴이거든요. 이때 당시 2배는 지금은 많이 알려졌죠. 그때는 잘 몰라요, 2배를. 우리가 초창기 들여다가 시도했을 때인데 이 물성이 그 건축사가 이게 안전하지 않으면 자기는 명예의 손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100%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믿게 해줍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전시된 내용이 있어야 되고, 실제 공사 대가가 있어야 알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납품하고 나니까 이게 우리 이제 홍보 역할을 해준 장소예요. 그 당시에는 물동량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분들이 하나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인맥이 엮여지는 거예요. 한번 신뢰하면 그분이 어디 가시든 유림을 꼭 첨가해주고, 그래서 저희 이제 유림이 지금까지 그래도 건재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목재 사업은 3분의 2, 4분의 3은 다 바뀌었습니다. IMF 이후에 10년, 2010년을 기해서 다 바뀌었어요. 바뀌고 새로 신재 세대는 어떻게 하냐면 유통으로 다 바뀌었어요. 제조해서. 그렇게 안 하면 존재가 안 됩니다. 사업이. 유림은 아직까지 제조업으로 살아있는 것도 이 훌륭한 고객들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그래요. 2층 옥상에 정원을 있고 안에는 이제 집무실인데 저 나무 결이 하나도 안 맞죠. 저 나무가 이제 아프젤리아예요. 근데 그 당시 아프젤리아를 개발해서 시중에서 알지도 못해요, 저 나무를. 근데 저 나무는 석회질이 많아서 부가 잘 안 돼요. 부식이 안 되고, 그 숙성이라는 내용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변동은 완전히 막을 수 있으니까 자신했죠. 근데 이제 사용자나 중간에 또 전문가들은 불안해하죠. 해놓고 하자가 났을 경우에 그냥 변상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는 3년 내까지 AS 책임집니다, 제가. 일단 시공을 해주면. 그러니까 그 말에 이제 어느 정도 취임을 하고, 여기 와서 모든 이제 우리 돼 있는 도니까 이해가 가니까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이 건물 참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이 많이 좀 편성이, 저 외벽 쪽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가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저런 나무는 칠로만 커버하면 안 되고요. 저 나무 나무 색이 나와야 돼요. 그게 더 원원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런 나무가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저런 건 침렬 쓰면 안 돼요. 힘점이 없어요, 집에. 또 도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이제 제가 현장을 가게 되면 뭐 감리, 건축사, 크라이언트 다 모이면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받아주니까, 신뢰해 주니까 저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한테 픽스를 아무나 안 하잖아요. 건축주도 뭐 꽤 까다로운 분인데. 저거 오고 나서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일을. 저 건축주는 어디나 오시면 이제 그 감리나 건축사나 뭐 디자이너들 우리 집에 꼭 왔다 가게 하시고 잘하시는 거죠. 설계에 도면 들고 오시면. 제가 이제 몇 가지 1, 2, 3 드리면 거기에 맞는 거 가지고 이제 픽스해 드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죠. 저런 고객은 거의 다 우리가 영원한 홍보대사예요, 우리로서는. 저 이제 주인이나 모든 건축사는. 이건 심수봉이 역삼동 집,
심수봉 씨 거 이거.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이제 디자이너가 와서 그걸 해주기로 했다는데 우리 집에 오셨어. 근데 어떤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무 선정이 중요하잖아요. 저렇게 완전히 통직해야 돼, 저게. 오래가도. 이게 뒤틀리거나. 저건 침 요소는 안 좋아요. 힘점이 없어요. 활력소로 해야 돼요. 근데 하드우드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실내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가 옛날에는 선생님 전공이 뭐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난 나무 장사에 그랬다고. 이건 전공이 필요 없는 얘기예요. 나는 생물을 했지만 생물하고 관계는 있죠. 하지만 왜? 이 레진 성분이 섬유질로 흡입돼서 그 원색이 나오게 하는 것은 다 그 어떤 콜로이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아니까. 그리고 나무는 시각 디자이너가 감히 편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무는 3번 바뀌어요. 대편했을 때 바뀌고요. 칠을 했을 때 바뀌어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그 환경에 습도나 모든 데 적응하면 또 컬러가 바뀌어요. 그런데 시각 디자이너가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대 교수 그 시각 디자이너도 마포구청 이럴 때 그분이 불의길을 간다 해서 제가 한번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 뭐가 되고 하나. 난 잘 모르겠는데 회사로 오셔라. 그러면 오시면 나무가 1년짜리, 2년짜리 시공 전, 대패 전 나무가 다 틀리다. 그러니까 결과는 마지막에 나온 컬러가 뭐냐를 물어주시는 게 좋다 이거지. 그래야지 마지막 컬러를 묻지 않고 뭐 컬러가 틀리냐만 하면 계속 진행 과정인데 그건 결과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뒤에 또 친해졌죠. 이거 개인이지만 한 번 나무를 쓰기 시작해서 전체가 이 나무를 다 썼어요. 개인인데. 왜? 너무 좋거든요. 편하고. 근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예요. 근데 이거로 해서 이제 심리적인 복구가 돼서 활동도 많이 했어요. 자, 넘어갑시다. 이거는 이제 뭐 개인, 이 무대도 이제 그 당시 뭐 무늬목에 마루판 깐다는 걸 내 솔리드 우리 후로링 이걸 줬죠. 그 디자이너 따라와서 이렇게 혼란한 색을 어떻게 씁니까? 이런 건 못 써요. 당사자가 이게 좋다는 거예요. 볼륨이 있어서. 이게 25년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이 신발 신고 들어왔죠. 근데 나무가 뭐냐가 중요해요. 나무 재질이 안 좋으면 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재질 선택을 정확히 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뭐 설계 중요하고 디자인 다 중요하시지만 원자재가 부작용이 생기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건 이제 한강 둔치에 전에 저기 가평인가 그렇지? 웰컴인가. 이게 다 썩는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방부제만 쓰던 때예요. 근데 제가 썩으면 다 걷어오겠다. 무조건 쓰시라. 그때 이제 그 하드우드를 개발해서 내가 많은 수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입장에 따라 달리 써줘야 돼요. 한 나무를 계속 쓰면 그 환경이 안 맞아요. 이건 이제 이로꼬라는 나무고, 이로꼬 나무를 이게 접목한 거예요. 이로꼬나 이게 나무를 접목할 때는 마모가 됐을 때 목리가 일어나고 가시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대로 그냥 마모가 돼야 돼요. 그런 게 되면 안전사고도 나거든요. 나무에 가시 같은 게 나오면. 그리고 이제 낙송 같은 거는 마모가 돼서 저 실내 같은데 그 분진이 나오면 기관지에 들어가면 분해가 안 돼요. 그건 이제 학술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외정 때 깔았던 낙송 마루판 다 걷었죠. 그게 왜냐면 기관지에 들어가면 분해가 안 돼요. 그 분진이. 근데 이런 나무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이제 활엽수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밤나무에는 그런 게 없어요. 밤나무는 숯불을 떼서 안방에 환자방에 넣으면 고리장이 됩니다. 그 탄닌이 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참나무 숯불 말고 밤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들어서 넣어서 돌아가시게 했다는 유래도 있어요. 이제 고리장이죠, 옛날에. 갖다 버리기도 했으니까. 이제 뭐 망령 들고 그랬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내려온 전 얘기지만, 전에 안 내리지만, 사실인 것은 밤나무 숯불은 독수가 있어서 위험하다. 알고. 참나무 숯불은 있더라도 철분이 많아서 열이 오래 가고 또 그런 독성은 없어져요. 처음만 나오고. 근데 이제 밤나무는 그게 아니다. 이게 나무의 수지가 굉장히 역할이 많아요. 우리 집에 지금 해놓으신 건 거의 내실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이런데 용도에 맞게 다 해놓은 것 뿐이에요. 좋은 나무 골라다는 게 아니고 그 용도에 맞게. 근데 되게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게 흰옥기 아니에요. 흰옥기를 쓰면 뭐
이 뭐 어디 천상 같은 느낌을 느끼는데요. 실내에는 일본산 히노키를 쓰시면 안 돼요. 히노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메스기가 있고, 히노키가 옐로 히노키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실내에 들어가면 그 향이 너무 나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일본산 히노키는 주로 물이 많은데, 습이 많은 데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좋아요. 왜냐면 그 성분이 정화를 하니까. 그런데 사람 배는 뭐 습기가 없는 실내에는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건 쓰지 말아야 돼요. 근데 모르니까 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 쓰는 나무가 있느냐? 많죠. 그럼 그런 향이 나오느냐? 충분히 나오죠. 그 향에는 사람이 취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예자관 같은 데 가보시면 3D를 볼 수 있어요. 현물 보고 설명 듣고 내용까지 맡을 수 있어요. 25년이 돼도 느끼면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간이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원이 근대문화재로 선정이 된 게 그런 내용 때문에 된 거예요. 됐는데 LH에서는 인정을 않게 됩니다. 왜? LH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공기업이니까 공적으로 나간다. 우리 설계에 의해서 분양을 해야 살아난다. 도산 직전이다 해가지고 이제 지자재 얘기를 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문화재라는 근대 문화재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권 일본 놈들이 다 없앴고 러시아가 지배했고 다 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재는 오래 갈 수 있는 하드우드가 없어요. 전부 소프트지. 침엽수란 말이에요. 그냥 남는 거 이거 몇 가지밖에 없어요. 다양하게 개발 안 했죠. 옛날에는. 먹고 살기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 업종 유럽 가면 근대 문화재가 많습니다. 우리 건축사님들은 많이 다녀오고 계셨죠? 걔들은 별거 따진 걸 막 자랑을 엄청나게 해요. 이 마루판이 돌고덕거려. 그래도 우리 몇 대 손에 내려왔다고 자랑을 막 기가 막힙니다. 우리 동네 문화원에 다 기록됐다 그러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죠. 하나도. 그럼 왜냐? 의식 수준에 아직은 우리가 지식 수준은 높은데 의식은 함량이 안 됐어요. 나부터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밭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돈이 3만 5천 발 대보세요. 우리나라 지식인들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죠. 왜? 목수부터 모든 유통체제가 다 업그레이드 되니까. 의식이. 그래야 일을 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시공 오셨는데 이분이 혼자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밑에 뭐 알바들이 뭐 외국인들 쓰고 그래봐요. 물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축적된 기술 노하우가 있는 우리나라 그 근로자가 많아야 이분이 해외 공사도 딱딱 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70년대 중반에 싱가포르 사원공사를 맡은 적이 있어요. 나 젊었을 때. 우리 이제 그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쌍용에서 했죠. 그럼 영국, 우리, 일본 세 군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도 클레임 안 당했어요. 5년간 했습니다. 그걸.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적자를 한 20억 받죠. 왜? 좋은 소재가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기술자는 좋았어요. 순수 국산이니까. 그런데 원자재가 그런 좋은 물동량 안 들어왔습니다. 또 그 물동량을 들어오는 업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인스피레이션 노는 다운타운에서 그냥 리스트에 오빠장에 사인만 오고 놀고 좀 구경하고 그냥 왔지 우리처럼 싸매고 산지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퀄리티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 등급 있잖아요. 나무가. 제일 좋은 등급을 가져와야 제일 좋은 물건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싸게 팔아야 되니까 절대 안 되거든. 이해합니다. 저도. 근데 나 혼자 비싼 나무 들여다 해보니 얼마나 애로웠겠어요. 그게 이 산속에서 도 닦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목재소가 산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유리목재 하나밖에 없어요. 큰 길가에서 오픈하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아는 전문가들이 이 나무를 홍보한다는 개념보다 사용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힘을 가지고 했죠. 이건 좀 신세계백화점 많이 가보셨죠? 이명희 회장이 일본의 3대 디자인 그룹을 하나 모셔왔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60대더라고. 근데 정 부회장 친구가 그 인테리어 사장이더라고. 뭐 이름은 얘기할 필요 없죠. 그런데 그 사장이 딸리는 거야. 그 감리한테. 일본 디자이너 감리. 왜? 이분은 경험이 입체감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디자이너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감리를 우리 회사를 누가 소개로 왔었어요. 60대더라고. 근데 이제 그 인테리어 사장을 같이 모셔왔는데 우리 일본에서 물건 안 가져도 된다고
그 회의 때, 임원회의 때 얘기를 했대요. 그 우리가 가본 그 장소에서 쓰시면 되니까 우리 일본에서 안 가져와도 뭐 금액에 대해서 난 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유림에서 다 했었죠. 오부제공. 제가 오부제공은 직접 다 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백화점은요. 창문이 없어요. 마무리할 때는. 저 오부제는 마무리할 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기술진이나 모든 시공팀은 다 놔요. 아, 우린 못한다고. 무거워서. 저걸 어떻게 다 올라갈까? 한두 계단인데. 우리 기술자가 다 올린 거예요. 지금도 건재합니다, 저게. 그때 당시에 그 솔리드가 일본 그래도 감리 경험 있는 사람이 말이니까 저게 되지.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뭐 크랙 가서 안 되고. 쇠비 껴서 흰살이 꼈으니까 안 되고. 왜? 비싼 나무인데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은 오케이. 나무 변동만 하면 최고야. 부빈과 선정했어요. 저 오부절에서 다 넣었어요. 지금이니까 저게 흔하죠? 이런 게 옛날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있다는 사람은 이게 사용하자는 목적만 정확히 알면 재질만 알면 되지 저런 걸 따지질 않더라고. 근데 그 밑에 있는 막 인테리어 막 담당들, 부장들은 이거 돈이 얼마짜린데 이게 뭐냐고 크레임을 거는 거야. 저건 크레임 걸 일이 아니에요. 나무가 앉아있는 부위는 저기가 아니거든요. 저 위지. 근데 저게 자연스럽고 저 러퍼. 요즘 사람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니었어요. 이제 저런 거가 이제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에게 많은 또 배움도 주고 도움도 주죠. 우리 기술자가 들어가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다루는 것도 무겁다, 뭐 운반 과정이 어떻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진실하게 해놓으면 의뢰인 측에서도 제 돈을 줘요. 그런데 그 돈을 받기 전까지는 틀에 가다 놓고 안 주려고 그래. 그건 뭐냐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해놓고 달라 이거지. 나무의 단가는 정해줘요. 견적을 다 넣어요. 그럼 그쪽에서도 오케이. 오케이는 뭐냐면 테스트해서 맞으면 주겠다는 얘기거든. 이거 다 테스팅 다 한 거예요. 제가 다 시공 끝나고 100% 다 받습니다. 직원들 일용직들 돈도 여기서 다 해줬어요. 저 크랙한 거 있죠, 저거. 저게 다 크레임이에요.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본 그 감리 60대는 오케이. 러프고 좋다 이거지. 이제 이런 그 느낌을 가진 사람 어떨 때 애달죠, 마음이. 근데 저는 이제 외국 나와서 많이 봤어요, 저런 걸. 러프하게 잘 되어 있는 거를. 또 봤기 때문에 자신 있었고, 저 나무, 저 오부제겸 한 거예요, 제가. 저건 이제 작품으로 한 거예요. 근데 저런 것도 밴딩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보통 나무를 치고 온 사람은 저 밴딩이 다 된다, 이게 겉살, 쇠 있는 부분은. 그럼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근데 숙성을 해서 치수 안정을 시켜놓으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나무는 원심력에서 밖으로 휘게 돼 있어요. 그죠? 통나무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도 아름답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벽 같은 것도 그래요. 저 벽이 쉬운 아까 그 벽. 이건 이제 그 옥상이고요. 옥상 놀이터입니다. 이 벽 같은 게 쉬울 것 같죠, 이게? 이게 다 틀려요. 기장과 면이 수축 팽창이 틀려요, 나무는. 면의 수축 팽창과 기장의 수축 팽창이 다릅니다. 그럼 전부 각기로 해놨잖아요. 그럼 어느 면이 수축이 되고 무작용이 생겨도 틈이 생기게 돼 있고요. 틈이 생기면 서서히 습하고 온도가 거기 가서 장난을 칩니다. 그죠? 2, 3년 지나면 다 이게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치수 안정이 딱 돼 있으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성에 대해서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나무의 숙성이라는 것은 나무의 단면을 딱 짜서 현미경으로 보시면 도관이 있어요, 도관. 많은 도관이 있죠. 이게 그게 운반선이죠. 도관 내에 옆에 섬유질인데, 섬유질의 그 내용, 그 도관에는 섬유질을 먹여 살리는 레진이 있어요. 의학용으로는 레진이고, 우리 용어는 수지예요. 송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도관에는. 그 계속 운반을 하니까, 우리 혈처럼. 그런데 저 나무를 딱 잘라서 죽여놓으면 어떻게 되냐? 도관에 있는 수지가 경화가 돼요. 약간 굳어. 또 킬린 드라이를, 기계 드라이를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게 완전히, 죄송해요, 코딱지처럼 딱 굳어버려요. 그러면 미세하지만 그게 건조해서 시공을 해놨어. 대기권의 습도가 딱 여름에 왔어. 겨울에 또 온도가 높아서 싹 말려줬어. 몇 분만 흔들어 놓으면 나무가 움직여요. 다. 문짝이고 뭐고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솔리드를 안 쓰고 무늬목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리드를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이 전체가 솔리드예요. 다녀오시면. 그럼 왜냐? 자신이 있거든. 그건 뭐냐면 독 안에 있는 그 수지를 섬유질로 딱 옮기는, 다시 회복시키는 게 이제 어떤 콜로이드 현상이라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섬유질로 다시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독 안에 있는 독안이 일그러지지 않고 그 안에 수지가 빠져나가면 습이 차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럼 그게 숙성의 마무리예요. 그 기간을 그래서 딱 되면 돼요. 그 다음에 마무리해서 제품으로 들어갈 때는 킬린더를 한 일주일만 때리면 독안이 경화가 돼버려. 근데 숙성시키지 않고 독안이 안정 안 될 때 건조를 해버리면 독안이 일그러져요. 그래서 습을 먹으면 다시 원심에서 일어난다고 자꾸. 그러니까 변동이 있는 거예요, 나무가. 이게 독안이 경화되게 딱 해서 마무리 낸 것은 습을 먹어도 그대로 있고요. 건조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독안이. 그냥 그 안에만 폈다 차왔다는 거야, 수분이. 그러니 변동이 될 리가 없으니까 유리목재 문짝은 건재하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 상품은 창고에 쌓여서 소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무를 시중에서 단가 얼마다 하고 때리는 거 같이 나가다 보면 내가 망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망하고, 망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안 쓴다 이 말이야. 그럼 수준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죠? 돈은 있고 배움도 있는데 와서 보니까 이건 뭐야? 밑에 거야. 일본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은 좀 덜어지만 옛날에 오면 꺼지려 한 거예요. 벌써 써놓은 게. 그럼 나는 일본 사람들에게 많이 왔었어요. 공무원들도 많이 와요. 최근도 왔었어요. 오면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일본 사람이 오면 일본 문화를 여기 접목되는 걸 보여줘요. 근데 우리 문화가 누르고 있습니다. 문자 스케치 하나 틀려요. 벽면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일본말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니네 문화는 이런 문화인데 하드우드 문화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구조가 안 맞다. 해서 내가 설명을 많이 해줘요. 그 사람들이 또 소개해서 많이 오시는데 지금 3년 전에 내가 강의를 잘했어요. 발음도 좋았고요. 머리도 팡팡 돌고 이 조직도 좋았고, 그런데 지금 내려놓고 나니까 조직이 잘 흩어지고 퇴사하고 이러고 나니까 나 혼자 아는 게 많은 분에 풀어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니까 이해하시고, 아까 숙성이라는 내용이 유리면 모티브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면 그거예요. 이 조직을 가지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재를 잘 안전성 있게 치수 안정을 시켜서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항상 목재 계통에다 그래요. 나는 애국자라고. 비싼 달러 들여서 들어온 물건을 우리는 갚을 돈도 없는데 쭉쭉쭉 키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그거 아깝잖아요. 우리는 다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신세계 백화점에 그 쪼을 때 쓴 거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전부 이거 다 부산물이에요, 우리. 여기 정품 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강당에. 저건 옛날에 내가 몰딩 팔다가 남은 거, 아빠 때 몰딩 타다 30년 전 거예요, 저게. 밖에 있던 거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음향에는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저게. 음향. 그래서 여기가 또 우리나라 뮤직박스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셨어요, 여기. 또 우리 집엔 그 악기 만드는 사람들은 전부 이 때려서 밀도를 검사합니다. 나무를. 손가락으로 때려서 검사를 해야 사람들. 근데 이제 저희하고 공유를 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공통점은 뭐냐? 일단 모든 게 치수가 안정 안 되면 안 된다. 악기가 됐든 모든 게. 뭐 뮤직박스가 됐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황인용 씨가 초창기 그거 했을 때 그건 조병수 교수가 했어요. 그때 이제 캘리포니아 나하고 싸웠다가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 이제 부인께서 돈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도 와서 이제 뭐 많이들 왔다 갔었는데 이러합니다만 그분도 애국자예요. 왜? 교양 교수니까 캘리포니아 대학원 5학년 학생들도 많이 데려왔었어요. 여기. 이제 신청을 하면 제가 받았어요, 옛날에. 이제 하버드, 뭐 캘리포니아, 메인 주립대 뭐 다들 오면은 5학년 학생들만 받았어요. 왜냐면 그 밑에는 질문이 안 돼. 근데 그쪽에 벌써 허버드 학생들 질문은 우리 서울대 학생들과 달라요. 딱 서울대는 내가 많이 받았죠. 건축 많이 받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대학원생 하나가 굉장히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분막에 막 앉아서 얘기하는데 이 장소에 대기 습도가 몇 도입니까? 묻더라고. 그런 질문을 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난 신이 났죠. 열변을 토하는 거지.
뭐 이 지역뿐이 아니라 이 나무는 어떻고 뭐 그래서 제가 자랑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질문을 내가 좋아했어요. 그리고 임상공학과에 뭐 서울대 정 박사님 정년하셨지만 그쪽 교회도 많이들 오셨죠. 근데 이런 나무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식인들은 상업용이 아니잖아요. 자기 연구 자료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업용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사회 나가면 상업용을 많이 알아야 이막 박사니까 좀 뭘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그 갈등을 이 장소가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럼도 오고 뭐 세미나도 오고 막 옛날에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지금 이 단계에 와서 오늘은 좀 허접한 얘기를 들으시지만 이해를 하십시오. 저는 오늘 굉장히 그래도 바쁜데 이 시간을 기다려서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 육 대표가 또 뭐 꼼짝 말아서. 이제 이런 건 어디죠? 여기 어디야? 금호 아시아 본사질 때 얘기인데 이게 아메리칸 올랏입니다. 그러면 아메리칸 올랏이 이렇게 큰 게 없어요. 지금 온실이 안 들어와요. 옛날엔 들어왔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인스피션 가면 온실이 있으면 비싸요. 걔들도. 일본이 다 가져가. 유럽이나. 근데 우리나라는 가면 찌꺼기만 가져와. 왜? 그래야 팔리니까. 근데 나는 가면 제 1등급을 찍어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쳐다봐. 니는 내가 더 주고 사온다고. 그래서 유림이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못 번 이유는 그 고집이 있었어요. 내가. 그 대신 저런 문화를 창출할 수 있었죠. 저 보세요. 그래 갔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룹사의 회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나무 비싸게 터졌어. 그거 벌써 어휘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휘 따위는 논하지 말자. 이 나무의 미적 감각을 디자이너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하고 난 나오죠. 아니면 가져가겠다. 이거 없어서 한다 이거지. 그때 해놓고 그 다음부터 칭찬이야. 유림 홍보판이 저게. 저것 때문에도 올랏을 제가 많이 공급한 적이 있어요. 요거 지나보세요. 저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저게 사진하고요. 솔리드 나무로 해놓으면요. 움직여요. 저게. 볼 때마다 다르다 이거지. 근데 무늬목으로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게. 근데 이제 솔리드로 해놓으면 색감이라든지 결이라든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하나의 미적인 거에 또 가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하시지만 어떤 소재를 접목했냐에 따라서 뭐 엄청난 효과가 나오죠. 다른 데로 가시죠. 지금 저보고 앉아 계시는 그 브란트라는 작가도 우리가 가서 모셔왔어요. 8년 전인가 모셔온 게 그 친구는 작가인데 한국은 모르겠다, 않겠다 이거지. 일본까지는 그때 말로 5년 됐다 그러더라고. 일본은 들어온 지. 유럽은 많이 나갔고 저 친구 저는 작가인데요. 나하고 통한 게 그 숙성이라는 나무 치수 한 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한 친구예요. 우리나라 이재호라는 작가는 뭐냐면 그냥 작가예요. 이재호는. 그래서 아무나 주워다가 만들고 조형을 만들지만 좀 굉장히 바이오놀로지 테크놀로지예요 저게. 왜냐면 저 껍질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저 올다가 껍질이 실내에 끼치는 정화 능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 자리가 뭐 외과, 내과, 한의학, 뭐 의사들도 모아놓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 2단들을 내가 좋아해요. 뭐 1단들은 높으니까 내가 못 부르고 2단들은 여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많이 오셨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선이 뭐 다 아시잖아요. 지금 나이들 먹었지만 이빨 깨나 깨는 애들이 다. 근데 여기 오면 다 친해져요. 이 나무의 공간이 그만큼 호흡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기 오면 뭐 팩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무로 이제 설명했는데 저 브란트라는 작가가 한국에 나와서 교육할 때까지 우리 집을 일주일 내에 왔다 갔다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자기 작품을 우리한테 넣은 거예요. 우리가 오브제로 팔 때는 2개월 주문을 2개월 받아요. 여기는 안 팔고 2개월 주문하면 2개월 만에 와요. 오브제를 하나씩 이제 그래도 많은 분이 가져가셨죠. 근데 되게 실내로 들어갑니다, 이건. 그래서 눈에는 많이 안 띄지만 참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목재 선정하는 걸 보면 자랑할 수 있는 게 지금 앉아 계시는 그 나무는 우리나라 나무는 백송이에요. 로키 산맥 7분홍선에 나오는데 이 백송이 스플러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스플러스는 3등급이에요. 상업용은. 왜? 안 팔리니까. 저는 1등급을 드렸죠. 근데 이 작가가 1등급을 알더라고. 1등급을 알아서 그 나무로 그런 건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실내 거를 되게 침류수를 많이 썼어요. 저 홍성 같은 우리나라 저기 소나무과거든요. 저 레진이 굉장히 실내에 좋아요. 환경 정화하는 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서울대 농대에서 와서 분석도 했잖아요. 우리 집에 보시면 전에 라돈 방출량 측정한 데도 있고요. 이제 그분들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했지만 나무를 붙여놓고 농도 측정을 다 하고 해서 1년간 해가지고 논문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런 장소가 여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브란트라는 작가를 내가 훌륭하게 보는 것은 인체공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걸 실내에 넣어줬다. 난 디자인은 모르겠다, 그지? 귀하가 전문가니까. 하지만 이 물성을 보면 당신은 진짜 애국자다. 그리고 저 올다란 나무는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그 러시아의 왜 자작나무 같은 게 수풀을 떼서 실내에서 밥을 해 먹어도 취하질 않아요. 전혀 독성이 없어요. 그렇듯이 저 올다도 그래요. 그 인디안족들이 원주민들이 저 나무를 많이 써요. 생활 도구에. 근데 그 나무를 발치해서 했더라고. 그리고 저 건조해서는 저 껍질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저게 도저히. 근데 그 친구의 숙성 기법으로 껍질이 그대로 존재하게 해서 저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참 뭐 대단히 존경스럽죠. 그래서 저 이거 친해져서 지금도 잘 교류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뭐 아시죠? 이태원에 가면 그 MK 정문구 사단 단지가 있죠. 요건 딸네 집이에요. 근데 여기에 정보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현대그룹에. 근데 요게 누가 했냐면 서재필 씨 손녀 서혜림 씨가 그죠? 이제 그 뭐 허버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 설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여기로 왔어요. 근데 여자인데 담배를 뻑뻑 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산 게 아니야. 거기서 살았어. 근데 이제 서재필 씨 손녀라니까 반갑더라고. 우리 외국자 지사 뭐 손녀라니까 반갑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이거를 맡게 된 동기를 쭉 얘기했는데 그건 길어요. 근데 끝까지 해결하고 가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역시 책임감 있는 사람인데 이 나무를 선정할 때 그룹 사람 되게 많잖아요. 간섭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서혜림 씨 같은 사람은 자기 딱 위에는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그 자존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 선정까지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 선정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게 문화예요. 그냥 허버드 출신들 옛날 서울 부시장이 강홍민 씨라고 월드컵 본부장 했던 부시장 때 그분이 여기 오셔서 깜짝 놀라면서 명함을 이제 주고 한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제 허버드 일대예요. 이제 최드남 교수도 이제 허버드 나가고 여기 학생들 데리고 많이 왔다 가셨죠? 최드남 씨. 헬렌박도 이제 여기 오면 허버드 계보, 캘리포니아 계보가 다 나와. 난 몰라. 자기들끼리 인사를 하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주 이 장소가 또 아름다운 장소예요. 교류도 하고서. 근데 이 아프질리아를 내가 수입해서 자신있게 폴로 매장하고 여기를 내야 넣은 거예요. 아프질리아는 섬유질처럼 목리가 오래돼서 마모돼도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색감도 굉장히 은은합니다. 이런 나무가 처음 해놨을 때보다 오래 갔을 때 어떤 색감이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부는 되지 말아야죠. 나무가 부되면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예요? 저 엄청난 양을. 자, 그 이제 실내에 들어가 보시면 전체 나무를 다 썼어요. 실내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아프젤리아라고, 내가 아프젤리아가 아니라 뭐지? 니그눈바이타. 우리, 장팀장 잘하네. 니그눈바이타를 처음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몰랐을 때예요. 근데 그 레진이 굉장히 좋아요, 몸에. 그래서 내가, 그 나무를, 이 집에, 이 신발장. 이걸 서혜림 씨 아니면 이 신발장을 이렇게 자기가 설계해서 넣을 수가 없어요. 이 나무가 검은뒤 뒤하고 이상해요. 근데 나무는 최고급이고, 유럽에서는 신비스러운 나무, 성스러운 나무로 나와 있어요. 다 있어요. 백데이터가. 그만큼 고급 나무예요, 이 나무가. 그런데 저 나무로 해놓으면요, 신발이 다 정화돼요. 신발, 발냄새 안 납니다. 신발 깔창 빨필. 그만큼 정화 능력이 좋은 나무인데, 우리 집에 이미 많이 돼 있어요. 가보시면 뭐 화장실 같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대놨어요. 그럼 가면 느끼잖아요. 예. 이 나무를 그 당시 선택을 하면 이 사람 아니면 못해요. 근데 나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역시 훌륭한 건축사는 훌륭한 문화를 남긴다. 이 집에 쓰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좋은 나무가 들어가. 이게 굉장히 비싸요, 나무. 자, 또 다른 데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이게 니그눈바이트를 내가, 우리 한국 그 사전에는 유창모로 나와 있어요. 벽나올 유, 부스럼 창. 한문에 찾아보면 나와요.
유창목.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나무인데 유럽에서 너무 유행을 하고 많이 쓰이는 나무라 들어올 나무가 없었어요. 우리는. 요건 이제 뭐 제주도. 이제 이거 할 때 내가 또 처음 이로꼬라는 나무에 저게 초창기. 지금이야 이로꼬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옛날에 이로꼬가 아주 이게 무슨 나무냐? 이거 뭐 나왕 같은데 쓰는 시대예요. 이 그라와스에 내가 이 이로꼬를 보세요. 무늬가 맞아요. 색감이 맞아요. 어차피 오래되면 비슷해져요. 그리고 변동이 안 돼야 돼 일단. 저 월이 변동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거기다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역시 성공했죠. 또 저분도 우리 대단한 고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킬 때 싱대 같은 건 이렇게 계단자에 써요. 그리고 좋은 자재는 내장재나 벽재를 써요. 이로꾸란 나무는 고급 나무예요 원래. 자, 저런 거 하나도 안 버렸잖아요. 절대 안 썩어요. 우리 집에도 가보시면 있어요. 예자관 들어가는 입구에 저 나무가. 저런 나무들을 방부 안고 쓸 수 있다는 게 그때는 대단히 어려운 거죠. 모든 분야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런 회사들이 우리 회사를 살려준 건 뭐냐면 저 검증한 걸 우리나라 각 기관에다 다 의뢰를 했더라고. 근데 나는 앉아서 돈 번 거야. 근데 나는 왜냐면 데이터가 있잖아. 저게 선진국에 이미 가면 저 이로꼬란 나무에 데이터가 많은데 자신이 있죠. 나무 숙성만 잘 시켜서 추산정만 시키면. 그냥 여기 국내에서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각 전문기관에 넣어서 그 뭐 여러 가지 밀도나 응력, 장력, 탄성 이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너무 좋지, 해피하죠. 그 자료를 쓸 수 있으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런 나무는 얇게 쓰면서도 그때그때 건물 분위기에 맞게끔 쓸 수 있는 나무. 그래서 제가 초창기 개발해서 여기 처음 납품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저기 뭐죠? 그 차 만드는 데 어디야? 제주도. 아니 우리 오슬록. 잘하신 누구야? 오슬록. 오슬록 전체 사업을 우리가 또 다 넣었을 때도 이건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분도 이제 그 환경산업이자 그 다도 쪽이니까 굉장히 예민했어요. 근데 나무를 이제 픽스해서 다 공급했는데 그건 안 나오네. 그 오슬록도 나무 많이 썼어요. 한번 가보셨을까 제주도? 그럼 뭐 지금도 이상 없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이상 있으면 내 거라고 얘기 안 할 텐데 이상이 없으니까 우리 거라고 얘기를 했죠. 뭐 나는 직접 납품을 안 나갔습니다만은 이제 직원들이 다녔지만 결과는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지금 제가 했던 작품이 꽤 많습니다. 난 작품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혼을 담았으니까 그냥 나무 팔아먹는 끝내지 않고. 그리고 저도 위험보다 많이 가졌어요. 사실은 왜냐면 뭐 나무 팔아서 몇 푼 남는다고 뭐 AS 몇 푼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 있으니까 도전한 거죠. 도전해서 성공. 이런 것도 이제 그 성지죠 이게 성지인데 저런 문짝은 뭐 잘 아시잖아요. 솔리드로 통판을 다 짜야 되거든 저걸. 저거 다 통에 지금 단면이 안 나와 있는데 저 크랙 같죠? 저 크랙한 게 정상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안 간 걸 쓰게 되면 정상이 아니에요. 나중에 문짝이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완전히 숙성이 돼서 치수 안정이 끝나고 자신 있는 걸 까티에 쓰든 뭐 쓰라 이야. 그런데 누가 저걸 감히 쓰겠냐고. 신부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청당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외람된 얘기인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명동 성내에 계실 때 내가 30대 때 그 서재 납품을 제가 했어요. 서재 책장 같은 거를. 그 그릴이 지금 우리 집에도 돼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수동식 그 계열을 좋아했어요. 제가 그걸 많이 인용했죠. 그 책장도 다 납품하고. 그러니까 성당 같은 데 윗사람이 한번 인정을 받으면 밑에 분들도 그게 하나의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당 일은 많이 했어요. 저렇게 특수한 것만 일반적인 건 안 했어요. 해봐야 뭐 또 단가도 안 맞고. 그래서 저런 납품을 할 때 하고 나서 제가 보람 느끼는 것은 전화가 자주 안 온 게 보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수환 추기경은 저거 가까운 게 그분이 임종오기 전 마지막 작품이 있어요. 이제 그 명동성당 떠나시고 내려오신 다음에 여주에다 옹기종기 창업박물관을 그분이 집도했어요. 그 자기 수제자 이제 최기복 신부를 앞세워서 한양대 교수고 두 분이서 했는데 그 청학박물관이 지금도 그냥 그대로 돼 있는데 그 실내에 화장실을 넣는 것 때문에 우리 집을 많이 왔습니다. 한옥인데 이게 실내에다 화장실 넣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각 계통을 다 통해도. 근데 유림 목재 와서 그 실내 화장실을 보시고 그 소재를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반영을 했어요.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뭐 이권 집단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옥에 가보시면 본관이 그 내에 실내에 나무로 해서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이미 되어 있어요. 많이들 실외나 내에. 그걸 많이 보러 오셨댔어요. 그 최규복 신부님이. 그래서 거기다 픽서기까지는 참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 것도 보람이죠. 그래 며칠 전에 우리 김문선 박사라고 갔다 왔는데 안부를 묻더래요. 근데 이제 반갑고 뭐 다른 거 이상 없냐한테 뭐 그대로 있더래. 그때 김 박사가 그때 나이가 젊었을 때지. 그때 나하고 거기를 다녔거든요. 따라서 홍대 나와가지고 가공학 했으니까 나하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나이가 한 10년, 15년 넘어서 이제 가본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런 결과를 얻을 땐 보람을 느끼죠. 예. 아까 이게 제주도 올록션이니까 오슬록. 여기도 이제 월이 저런 그릴이 돌아가면 어떠냐. 썩는다. 뭐 인천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값싼 것도 있고. 근데 우리 나무를 쓰면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왜 자꾸 그러느냐 이거지. 그래서 전체를 내가 다 납품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저런 게 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보통 업자들한테는. 근데 저도 필요 없는 고집을 많이 부렸나요? 어떻든 나무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이제 솔리드 문제를 얘기하지 뭐 무늬목 문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저런 나무 전체가 문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 문짝도 움직여요. 통나무는 나무가 뒤틀리면 그 응력이 엄청납니다. 나무는 이렇게 비틀어질 때는 못 막아요. 그러면 저런 문짝 창문 같은 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땡기니까. 맞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검증 안 된 건 입으로는 누가 못해요. 다 하죠. 네. 자, 여기서 뭐 더 이상 할 게 있나요? 많지만 그 많은 거 얘기해봐야 그렇고, 이 정도면 이제 솔리드 우드라는 걸 우리는 이제 하나의 도식화된 제품이다 해서 솔리드 우드를 쓰는데, 통나무를 쓴다는 건 그리 쉽지 않지만, 얼마든지 접근해서 사실 쓰셔야 되는 게 우리 건축사들이에요. 그래야 어느 정도 업이 돼요, 자꾸. 무늬목은 백날 쇼부려도 안 나와, 그 느낌은. 그렇죠?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와주셔서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지속하게 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남에 대한 좀 애착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얘기고, 공급자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